한국 남자 95%의 현실과 90년 삶의 지혜. 비참한 기분. 한국 남자 95%의 현실 4가지와 90세 어르신들이 젊은이들에게 전하는 지혜. 평생을 가족의 굳건한 기둥으로 살아온 아버지, 당신은 지금 진정으로 괜찮으십니까? 한국 남자들은 가족이라는 배를 홀로 끌어온 거대한 엔진이었습니다. 자신을 돌볼 새도 없이 오직 가족의 안녕만을 항해의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개인의 꿈과 욕망은 잠시 미뤄둔 채 그 굳건한 희생 위에 오늘날의 가정이 세워졌음을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길고 고된 항해를 마치고 닻을 내린 은퇴 후의 세계는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낯선 땅입니다. 낯설다 못해 어쩌면 가장 외롭고 가장 차가운 땅일지도 모릅니다. 자녀도 아내도 심지어 치열했던 사회조차 더 이상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쓸쓸한 깨달음. 이 순간 통장에 남아있는 돈의 액수보다 더 비참한 것은 바로 존재의 의미를 잃는다는 영혼의 절망감입니다. 우리는 이 근원적인 고통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합니다. 오늘 60대 이후 한국 남성 95%가 마주하게 될 4가지 현실을 심도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을 넘어설 수 있는 해답, 그리고 90년 세월이 전하는 깊은 삶의 지혜를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현실 1. 일터가 사라지면 나도 사라진다. 사회적 명함의 붕괴. 한국 남자 대부분은 평생 자신을 직업으로 정의하며 살아왔습니다. 명함 한 장은 나의 사회적 가치이자 내가 가진 권위와 존재의 무게였습니다. 명함이 사라지는 순간 내가 누구인지 정의해주던 기준이 사라지면서 나라는 우주가 속절없이 무너지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30년 동안 김 전무로 불리며 굳건했던 한 분은 은퇴 후 집 근처 편의점에 가는 것조차 꺼렸다고 합니다. 넥타이를 매지 않은 자신을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두려워서 내가 이 시간에 왜 여기에 있지? 라는 공허한 질문이 매일 그를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이를 잃는 순간 사회적 연결고리와 함께 수십 년 쌓아 올린 자존감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전문가들이 은퇴 후의 첫 1년을 우울증과 무기력이 가장 고조되는 위험한 시기라고 경고하는 이유입니다. 명함이 사라진 자리에 남는 것은 단순한 공허함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과연 쓸모 있는가에 대한 가장 근원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의 명함을 뺀 당신의 이름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답할 수 없다면 당신은 아직 이 현실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현실 2. 가족 안에서도 자리를 잇는다. 익숙한 곳에서의 소외. 평생 자신이 비바람을 막아주며 지켜온 성과 같던 가정. 하지만 은퇴 후 그 집은 가장 낯선 곳이 됩니다. 아내는 이미 자신의 견고한 루틴과 일상이 있고 자식들은 각자의 바쁜 삶에 몰두해 있습니다. 삼식이라는 슬픈 별명 뒤에는 아내의 공간과 시간에 침범했다는 죄책감과 동시에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고 싶다는 외로운 투쟁이 숨어 있습니다. 그의 말은 더 이상 가정의 리더로서의 권위 있는 조언이 아니라 생활의 리듬을 깨는 소음으로 취급되기 쉽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서 존중이 사라질 때 그 상실감은 비수가 됩니다. 평생 헌신한 대가로 돌아오는 것이 무심함과 소외감일 때 그 충격은 회사에서 해고당했을 때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가족은 여전히 곁에 있지만 필요했던 존재에서 같이 사는 사람으로 존재의 의미는 점점 옅어집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깊은 외로움을 느끼는 친밀감의 역설. 이것이 바로 60대 이후 남성이 겪는 내면의 현실입니다. 현실 3. 친구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관계의 메마름. 퇴직 후 남는 것은 직장 동료일 뿐 진정한 친구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회사 밖에서 나를 직함이나 직위가 아닌 인간 곽두팔로 불러줄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됩니까? 특히 골프 접대나 업무를 위한 라운딩에 익숙했던 분들에게 이 현실은 더욱 가혹하게 다가옵니다. 40년 동안 주말에도 사업상 골프 접대를 다니느라 바빴던 한 분은 은퇴 후 골프채를 놓자마자 그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일이라는 비료가 사라지자 함께 쳤던 관계의 나무가 시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골프라는 활동을 통해 친목을 다지는 듯 했지만 그것은 업무의 연장이었을 뿐입니다. 핸디가 몇이니 버디를 했느니 같은 공통의 주제가 사라지자
삶의 가치를 나눌 친구가 없다는 뼈아픈 대가를 치르게 된 것입니다. 관계의 메마름은 육체적 고독보다 더 깊은 영혼의 고립으로 이어지는 지름길입니다. 지금 당신의 골프 모임은 순수한 침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침묵한다면 우리는 심각한 고독의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현실사, 건강보다 무너지는 건 정신의 균형이다. 내면의 전쟁. 노년의 위기는 몸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은 마음, 즉 정신의 균형에서 먼저 무너집니다. 하루를 채우던 치열한 목표와 일정이 사라지며 삶의 나침반을 잃고 목적지 없이 표류하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가장 고통스럽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루를 채워야 할 목표가 사라지니 우울감, 무기력, 불면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습니다. 자신이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생각이 싹트고 그 생각은 점점 깊어져 영혼을 잠식합니다. 이는 단순한 우울증이 아니라 삶의 근원적인 방향을 잃은 상태입니다. 육체의 병은 의술로 고칠 수 있지만 영혼의 방향을 잃은 정신적 고립은 삶 자체를 집어삼킵니다. 정신적 고립이야말로 60대 이후 남성들의 가장 크고 가장 은밀하며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절망 속에서만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이 현실을 이미 넘어선 이들의 지혜가 우리에게 분명한 길을 보여줍니다. 한국 남자들이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할 것은 돈이 아니라 바로 삶의 두 번째 정의입니다. 우리의 두 번째 삶을 이끌어갈 새로운 세 가지 명암을 만들어야 합니다. 첫째, 일이 아닌 취미로 나를 채우십시오. 일이 사라져도 나를 웃게 할 나만의 놀이터를 만드십시오. 돈을 버는 일이 아닌 가치를 창조하는 일을 찾으십시오. 은퇴 후 사진 동호회에서 활동하며 재능 기부를 시작한 한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받는 박수보다 누군가에게 내 재능으로 도움을 줬을 때의 박수가 훨씬 더 진하고 감동적입니다. 무엇을 했는가가 아닌 누구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가로 자신을 정의할 때 존재의 의미는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골프를 새로운 취미로 활용하십시오. 접대나 비즈니스가 아닌 구력 30년의 경험을 나누는 봉사로 말입니다. 주변의 초보자들에게 숏게임 노하우를 알려주거나 동네 스크린 골프장에서 원포인트 레슨 재능 기부를.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때 골프백은 단순한 스포츠 장비가 아닌 인생 이막의 새로운 명암이 됩니다. 둘째, 경쟁이 아닌 관계의 나무에 물을 주십시오. 직함이 아닌 인간으로서의 교류에 투자하십시오. 특히 아내와 자녀와의 관계를 동반자 관계로 재설정하십시오. 경청하고 공감하며 먼저 마음을 여는 것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아내는 남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동반자입니다. 이제 사장이 아닌 동료로서 가정을 함께 꾸려가야 합니다. 아내의 루틴과 영역을 존중하고 그녀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일 때 가정은 다시 가장 따뜻하고 안전한 안식처가 될 것입니다. 매일 아내와 10분씩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셋째, 의무가 아닌 즐거움으로 자신을 다시 세우십시오.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기쁨을 되찾으십시오. 경쟁과 의무의 족쇄를 풀고 진정한 자유 속에서 나를 발견하십시오. 우리는 이제 60년, 70년 인생의 고비를 넘어선 90세의 어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는 우리의 자녀와 손주 세대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삶의 교훈이자 진심을 담은 고백입니다. 1. 우리 세대가 당신들에게 전하는 고백. 우리는 정말 배고팠습니다. 전쟁과 가난 속에서 먹고 사는 것이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가장 큰 사랑은 가난하지 않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작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볼 여유는 없었습니다. 혹여 우리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이 고백 속에는 우리 시니어 세대의 깊은 회한과 자녀 세대에 대한 조건 없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이 진심을 먼저 전할 때 세대 간의 벽이 허물어집니다. 2. 젊은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두 가지 이야기. 첫째,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라. 여러분은 이미 우리가 꿈꾸던 풍요로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의 불안과 경쟁은 존재하지만 적어도 굶주림의 공포는 없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지구 반대편과 소통하고 수많은 지식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이 엄청난 잠재력과 축복을 깨닫고 불평 대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둘째, 서로에게 시간을 내어주라.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은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우리는 평생 일하느라 가족과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이 가장 후회됩니다. 여러분은 그러지
하지 마십시오. 바쁘더라도 부모님의 전화 한 통에 진심으로 응답하고 배우자와 자녀의 눈을 바라보며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것이 훗날 당신의 가장 귀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3. 결국 삶의 본질은 인생의 후반전은 다시 누가 나를 필요로 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좋아하느냐로 결정됩니다. 삶의 주도권을 타인에게서 나 자신에게로 가져오는 용기, 이것이 바로 삶의 두 번째 정의입니다. 당신의 인생 후반전 그 두 번째 이름은 무엇입니까? 오늘 명함이 아닌 당신의 영혼을 울리는 댓글을 통해 당신의 이야기를 나눠주십시오. 이 진심을 가족들과 함께 나누십시오.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이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